카드로 보는 21세기 조역점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1세기 조역점을 책을 사시기 전에 예서병상 8편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21세기 조역점 005-3을 엔터 하시면 8번째 예서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5분 전후의 예서병상 8편만 보시면 최고의 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 한 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평가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사시는 교포분이라면 아마존에서 실전을 엔터 하시고 실전 적천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좋은 궁합을 찾아서 이국종 교수와 석혜균 선장의 사주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아주 기초가 없는 분들이 댓글로 무엇을 달아서 설명을 부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일간합은 합화가 안 됩니까? 라고 댓글을 합니다. 일간합과 합화에 관한 이야기는 100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라는 정도로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100시간은 관두고 최소한 10시간이라도 공부를 해야 합의 개념, 합이 변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달아서 일간합은 합화가 안 됩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까? 무조건 삭제해 버립니다. 이 라타로 사주는 아주 초보적인 것도 다루지만 사주 명리에 관해서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기초적인 지식이 없는 분은 예의를 가지고 기초 공부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서 댓글을 다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저도 정치적인 성향,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주 영상을 올릴 때에는 이렇다 저렇다 자기의 견해를 달아주시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불쌍하다 그러고, 윤석열 이야기하면 윤석열 그 사람 잘 돼야 되니 좋군요 라고 달아주시기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치적인 의견 표명을 하는 자리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있습니다. 사주는 사주대로 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궁합을 찾아서 이리저리 저희는 헤매고 있습니다. 어제인가 그제는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마크롱 24살이나 나이가 많은 부인, 정말로 우글쭈글한 부인 마크롱 부인의 사주를 다룬 일이 있습니다. 나쁜 사주보다는 좋은 사주를 찾아서 보는 것이 저희한테도 더욱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는 좋은 궁합을 찾아서 이국종 교수와 석혜균 교수 선장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국종과 석혜군은 두 분 다 해군을 군에서 복무한 분들입니다. 석혜군은 하사관으로 복무를 했고 이국종은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학비도 없고 여러가지 힘들어서 중간에 일단은 군에 가서 복무를 한 분입니다. 두 분 다 우리가 흐뭇한 미소로 볼 수 있는 분들이란 점 양해하시고 이해하시고 사주 공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분은 사주를 따로따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한두 개 수집한 게 아니라 자료 수집한 것마도 어마어마한 양의 수집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시주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올릴 자신이 없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70%에서 80%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주가 없어도 가는 인생의 행로가 명확한 분들의 사주는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조금 길지 모릅니다. 양해해 주시면서 좋은 공부를 여러분과 같이 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이국종 교수 왼쪽에 석혜균 선장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국종 교수 기유, 무진, 정묘. 기유, 무진, 정묘. 석혜균 선장 계사, 이모, 계사, 을묘, 이모.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이국종 외과 중증외과 전문 교수인 이국종 교수가 또한 살려준 사람 중에 하나가, 살려줬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살은 사람 중에 하나가 오청성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느낌이 오청성과 이국종 교수는 궁합이 좋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일단은 생명을 살렸으니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지만 이국종과 석혜균과의 관계보다는 조금 소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엉뚱한 대로 잠깐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주를 보면 이국종 교수도 신약한 사주입니다. 석혜균 선장도 신약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스타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국종 교수도 화토상관격 사주입니다. 일간화에서 토로 가는 상관이란 의미입니다. 월절을 상관이 잡고 있습니다. 석혜균 선장은 수목상관격 사주입니다. 일간은 임수, 상관은 묘목. 두 사람도 상관입니다. 상관, 그 유명한 상관이 무조건 흉신입니까? 아닙니다. 상관을 흉신이라고 분류를 하고 흉한 일이 있다고 하지만 흉신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부가 조금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석혜균 선장의 사주를 내중에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만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석혜균 선장의 사주를 보려면 기술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엉뚱한 얘기 옆으로 새는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대로 명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깊이 보아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분들에 대해서 뭐 욕할 이유는 없지만 몇 개월 배워서 흑판 갖다 놓고 나불대는 그런 모습이 되면
틀리는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100%다 맞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을 하고 적어도 20분 정도 15분 정도 들여다 제대로 볼 수 있다면, 그러니 사주 하나 보는데 30분은 걸립니다. 잘못 볼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엉뚱한도로서 했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화토 상관, 석혜균 선장은 수목 상관. 상관 좋습니다. 상관은 대단히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관입니다. 상관격입니다. 상관이 아니라. 그런데 두 사주가 다 신약합니다. 신약하면서도 상관인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은 너무 지치고 힘들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불편하면서도 사람을 고쳐대고 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돈을 벌기 위해서 5대 양을 헤매다가 전쟁터에도 가고 물바다에도 가고, 개사가 바로 개 위에는 물바다, 밑에는 전쟁터, 이모는 위에는 물바다, 밑에는 전쟁터를 돌아다니는 부평초 같은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석혜균입니다. 일간은 물론 석혜균은 임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국종 교수는 기토, 무토, 진토라는 큰 항아리 안에서 외롭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는 정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큰 병원에서 혼자 외롭게 일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자료를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사주만 보면 그림이 그려져 온다는 것입니다. 저건 무당 아닙니다. 저는 결코 무당도 아니고 무속인도 아니고 영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수많은 자료를 보다 보니 통계적인 수치를 제 눈이 기억하고 제 머리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흙 속에서 있는 화인이, 흙이란 것은 바로 화를 담는 그릇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튼튼한 보호막이 있는 곳에서 외롭게 나는 정진하고 있습니다. 신약하다고 했지만 바로 일지 밑에 있는 묘목이 인생의 도움이 나를 살아가게 합니다.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통관이 기가 막히지만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이 앞에서 뒤로 가는 것보단 좋지 않습니다. 훌륭한 일을 잘하지만 힘이 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뒤에서 앞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만 의외로 힘들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앞에서 뒤로 가는, 초년부터 가는 게 역류를 해간다는 의미입니다. 석혜균의 입장에서 보면 수생목, 목생화, 이분도 인생을 역류를 해가는 모습입니다. 통과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사주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신약 사주에다가 상관격이다. 지금 이국종 교수님의 경우는 행운으로 보면 대단히 지쳐 있습니다. 신약한 분이 너무너무 힘든 길을 겪어왔습니다. 16대운 병인, 6대운 정묘, 병인, 을축, 갑자는 목생활을 하면서 40년간 꾸준히 도와주었습니다. 40년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약 40년간 갑자까지. 그러나
36대운이 지나 후반부, 다시 말해서 40이 넘고 나니 내가 일이 붙이기 시작합니다. 자수, 해수, 토수, 역으로 가는 대운이지만 수, 토의 기운은 특히 36대운 후반부, 46대운의 경우 5, 6대운 초까지는 대단히 힘듭니다. 그 다음부터는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힘들면 좀 쉬어서 가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몸의 건강이나 무리가 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 선생님도 내 운명의 앞길이 언제 죽는지 잘 모르십니다. 5, 6대는 후반비 조심하셔야 됩니다. 훌륭하신 좋은 선생님은 오래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석혜균 선장님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혜균 선장님의 사주는 그래도 4구대운, 5구대운, 6구대운까지 6구대운의 전반부까지는 건강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금생수를 해주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석혜균의 사주는 밑에서는 불을 계속 불을 떼서 장작을 공급받은 불이 돼서 위에서는 끓는 물이 되는 모습이라 여기저기 움직이고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석혜균의 경우도 신약사주이고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성이 도움이어서 3구대운, 4구대운에 대단히 여기저기 활동적으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석혜균의 사주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금방 볼 때는 잘 모릅니다. 한 3, 4분, 5분 정도는 유심히 들여다 보아야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석혜균의 일주 이모의 지지오화한에는 병기정이란 지장간이 들어있고 병기정 안에는 병화란 편제도 들어있고 기토란 정관도 들어있습니다. 정관이 들어있다는 것은 을묘에는 묘라는 상관이 정관을 늘상 탐하면서 보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상관이 기토를 탐하려고, 특히 을묘는 대단히 강합니다. 아래 위 간여지동이 월주에 있으니 대단히 강한 상관이 오화 안의 기토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토는 언제든지 묘라는 상관에게 상관경관 당할 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운에서 사고대운에서는 경신이라는 인성이 들어옵니다. 이모의 오한에는 병화와 정화라는 강한 재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재성이 좋아하는 인성이 들어오니 거기다가 상관은 정관을 보고 있고 정관이 상관으로 고기를 돌리려고 아차하는 순간이면 오한의 강한 병화와 정화의 힘이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행운의 사구대운에서 경금의 인성이 들어오고 경신의 신금이 인성이 들어오니
재성이 인성을 얼씨구나 하면서 갇혀 붙어버립니다. 나쁘게 말하면 제거하고 공격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성이 보이니 재성은 제거인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럴 때에 제거인의 모습이 생깁니다. 상관이 정관을 쳐다보고 정관이 상관을 바라보는 순간에 재성이 인성을 극해버리는 제거인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덴만 사건이 일어났던 사구대운의 경신운이기도 하고 2011년 신묘운이기도 합니다. 신묘운도 바로 정제인 정화가 신금을 극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칠살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한에 숨어서 컨트롤되고 있던 정화가 기토로 가지 못하고 화생토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칠살의 모습으로 신금을 공격해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대운도 경신이요 세운도 신금인 경우에는 상관경관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주에서는 언제든지 제국인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시면 공부를 더 하십시오. 뭐 여기서는 제가 어떻게 공부를 더 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관경관 플러스 제국인의 문제가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도 1분, 2분 만에 금방 보지 못합니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들여다 와야 상관경관의 문제도 있고 제국인의 문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좋고 안 되시면 공부를 더 하십시오. 저도 여러분보다 더 많이 잘 알지 못합니다. 공부를 계속해서 매일 몇 시간씩 사주표를 만들기 전에 공부를 하고 시작합니다. 수천 년 내려온 역사가 있지만 그 역사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는 지금 50년 6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관성은 남자면 아들이다 직업이다 하지만 아들이다 직업이다 하는 것도 직업은 맞지만 아들이다 라고 100% 관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상도 남자에게 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성은 직업이고 남편이다. 옛날에는 남편을 우선으로 봤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장나는 세월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남녀가 같이 살고 남편을 관성으로 보아야 하지만 지금은 남편보다는 우선적으로 선택되는 관성이 바로 직업입니다. 60년, 50년이 2000년의 역사를 뒤집는 세월의 격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자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상관격 사주인데 이국종은 상관이 되면 상관이 정화를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처지가 되는 상관이고 석혜균 선장의 상관격은 언제든지 상관경관 플러스 제국인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많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국종에게도 그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조상으로 그렇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한 분석은 끝났습니다. 판단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화가 둘 있고 이국종에는 화가 하나 있습니다. 토가 셋 있습니다. 석혜균의 화를 받아줄 그릇이 불그릇이 바로 기토, 무토, 진토이니 이국종의 화를 석혜균의 화를 이국종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석혜균은 얼묘라는 고집스러운 것이 목이 간여지동으로 있습니다만 간여지동이 발산하려고 할 때
나서서 석회균의 무토를 적당하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국종의 수가 많은 것은 석회균의 수가 많습니다만 이국종에게 수가 없으니 석회균에게의 수가 이국종에게 약간 들어가면 조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주는 일간과 일간을 대비해 보면 정임합입니다. 그렇죠? 지지는 오묘파입니다. 좋은 관계가 정임합목의 모습으로 정임합이 되는 관계. 파가 있지만 파란 것은 좋은 천간에 합이 있으니까 오묘파 정도는 묻혀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조후를 수라는 조후를 석회균이 이국종에게 주고 기토 을목 간목을 간목이 기토무토 토를 제거해 주고 오화를 뜨거운 것을 석회균의 뜨거운 것을 이국종에 받아주니 이런 좋은 점들이 거의 100%에 가까운 것에 있는데 밑에 오묘파가 있어서 약간은 있기 때문에 95점, 90점 정도의 좋은 궁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충하는 것이 극하는 것이 많으냐, 서로 화합하고 도와주고 생해주는 것이 많으냐, 합의되는 것이 많으냐를 비율로 따질 때 두 분의 궁합은 90%에서 95% 궁합이니 100명 중에 5명, 10명 나오는 궁합이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이국종의 토가 석회균의 화를 받아주기도 하고 목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목의 고집이 경우에 따라서 좀 부드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막아주기도 합니다. 좋은 궁합이 있어서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